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30일 저녁 6시 33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틀 전에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했는데 쭉 내용을 읽어보면은 대선 출마를 결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출마에 대해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은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느껴지는 5개의 초격차 기업을 육성하여 세계 5대 강국으로 성장하자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경제 55를 공개하는가 하면은 이번에 출마하면은 작년 12월 서울시장 선거 때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번복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그 자리를 발판으로 삼아서 대선으로 직행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물었기에 서울시장 재선에 도전하지 1년 만에 임기도 안 채우고 대선에 나가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단일화, 안철수 하면 단일화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서울시장 단일화에 성공하고 그리고 범야권 단일화에 성공해야 정권 교체할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을 줄곧 해왔으므로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봤고 더구나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이 합당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철수 씨의 이 설명이 과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런 말이죠.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그 자리를 발판으로 삼아서 대선으로 지켜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 계속 사람들이 물었기에 서울시장 대선에 도전하지 1년 만에 임기도 안 채우고 대선에 나가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매일경제와 인터뷰 내용은 뭐 과학기술 중심의 이야기인데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초격차 기업 5개를 만들면 세계 5대 강국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를 하고 경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인 자유, 공정, 사회 안전망이 보장되는 경제구조 개편에 나설 것이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다. 촛불 이후 사람들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데 지나고 보니 신적폐가 구적폐가 되는 적폐 교대에 불과했다.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왔는데 이제는 순진화로 가는 시대 교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도 언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닌 시대 교체다. 정권 교체는 구체적인 것이고 시대 교체는 애매한 겁니다. 정권 교체는 가능하지만 시대 교체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선판이 누가 덜 비호감인가로 흐르고 있다는 점은 이른바 제3지대의 기회가 된다는 그런 판단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네요. 이번 대선을 이른바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의 놈 대선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네거티브나 발목 잡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미래 담론을 만드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소개를 하면은 이번 대선의 화두 또는 시대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나 매일경제가 물으니까 대선 판세를 가를 화두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시대 정신이 서로 다른 게 문제다. 불행하게도 누가 덜 더럽나 이런 게 이번 대선의 판세를 가를 것 같다. 왜 과학기술인가? 세계가 과학기술 패권 전쟁 중이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손에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있는 사진이다. 과학기술 패권을 가진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상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다.
시 주석이 칭화대 화학공학과를 나왔다. 중국이 모든 자원과 인력을 쏟아붓는 분야는 과학기술이다. 잘 들여다보면 중국 몽의 핵심은 과학기술이다. 이런 세계 과학기술 패권 전장에서 뒤처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따라가는 일이 급하다. 우리나라의 위치는? 라고 물으니까 안철수 대표는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산업화를 했고 민주화를 이뤘다. 그 다음은 선진화다.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선진화로 가지 못하고 수십 년째 멈춰 있다. 주범은 정치권이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난번 촛불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좋아질 줄 알았다. 그런데 정권 교체가 아니라 신적폐가 구적폐가 되는 적폐교대일 뿐이었다. 그럼 선진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과학기술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이 두 가지가 장기적으로 해야 할 개혁의 양대 축이다.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1950년대 교육개혁에 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통해서 문맹률을 아예 제로로 만들고 좋은 기회가 오면은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미리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참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면 과학기술 분야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야별 장벽을 허물어 융합이 자유로워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을 보면 획기적이다. 모더나 화이자의 mRNA 백신은 기존에 존재했지만 상용화되지 않았던 바이오 기술이 나노 기술과 융합해 만들어진 것이다. 교육, 개혁, 과학, 기술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니까 우리나라가 초격차 1등 산업을 5개만 만들면 해결된다.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1위인데 2위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기업이 4개만 더 있으면 된다.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자력 발전,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가능성이 있다. 아주 좋은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텐데 답은 3가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 공정, 사회 안전망이다. 기업은 자유를 주면 알아서 한다. 그런데 정부가 간섭하고 규제한다. 이렇게 간섭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이 정도 하는 것은 기적이다. 공정을 통해 성장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실력만 있다면 돈이나 백 없이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누를 수 있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대선에 어떤 희망을 보나라는 대선은 이번 대선은 놈 대선이다. 나쁜 놈, 이상한 놈, 추잡한 놈 대결이라고들 하더라. 여론조사를 보니 어떤 후보도 선택하지 않은 비중이 30%대로 가장 높았다. 요건 조금 다릅니다. 30%대 이하 25% 되고 1위 하는 사람은 약 40%, 35% 받고 있으니까 요건 조금 과정입니다. 제3지대가 제1지대 아닌가. 2012년 대선 우파 쪽에는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단단하게 서 있었고 좌파는 허물어져 있었다. 2017년엔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단단하게 좌파 쪽에 서 있었고 우파는 없었다. 이번 대선은 좌우 모두 단단하지 않다. 거대 양당 후보가 아닌 사람이 선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1, 2위는 다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 아니면은 홍준표 이렇게 되어 있고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다자대결에서 한 9%, 많게는 10%까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안철수 씨가 독자 출마해가지고 끝까지 가면은 이거는 야권 분열입니다. 야권 분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건 제3지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자신의 합리화일 것입니다. 만약 안철수 씨가 대선 출마를 하면은 그 다음에 그분이 그렇게 주장했던 야권 단일화는 포기하는 거냐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겁니다. 출마하지만은 결국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가겠다고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몇 가지 안철수 대표로서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출마를 선언했는데, 워낙 이 대선 여론 구도가 양극화가 되어가지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처음에는 한 7, 8%로 출발을 했는데, 날이 갈수록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2, 3%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도 굳이 노력해가지고 안철수 대표와 손잡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안철수의 위기입니다. 그러지 않고 일정하게 7, 8%를 유지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 뒤에 그 뒷감당을 안철수 씨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등장하면서 이 안철수 대표와 평소에 감정적 앙금이 있어서 그런지 합당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또는 홍준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당권을 후보가 장악하니까 또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입니다. 시대 교체가 아닙니다. 시대 교체는 정치가 할 수 없습니다. 시대 교체는 문명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중자애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단일화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범야권 단일화라는 이 대명제를 만약 놓아버리면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스터 단일화라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미스터 단일화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 이상으로 큰 역할을 했다. 그리하여 정권 교체의 희망을 만든 사람이다 하는 게 안철수 대표에게 갖고 있는 상당수 국민들이 좋은 인상인데, 이게 허물어지면은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과연 유지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 좋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아야 그 과학기술의 뜻도 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